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2019년 신경정보 처리 시스템 학회에서 소개되었던 Towards Safe Online Reinforced Learning in Computer Systems입니다. 오늘 발표 준비에는 저희 펀더멘털 팀의 김채현, 양현모, 이재현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펀더멘털 팀의 이근배입니다. 네, 그 발표 순서는 이제 아래와 같고요. 이제 본 발표에서는 대신 논문상의 순서를 따르지는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도록 약간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인트로덕션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화학습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최근 그러니까 한 4에서 5년 이내죠. 이제 실시간 운영 체계에서도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활용하는 게 점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거된 사례는 사실은 일단 모두 그 네트워크 제어용으로 이제 강화학습을 이제 사용한 이제 예시들인데요. 근데 다만 이제 강화학습이 아직까지 이제 계속 이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제 얘기되는 것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온라인 운영 체계, 그러니까 실시간 운영 체계에서 만약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과연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학습 이제 펄리시 이제 정책이 과연 그 강근함이 유지가 되느냐가 사실 아직까지 이제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좀 더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기본이 되는 마크로프트 디시전 프로세스는 이제 이 특성상 사실은 계속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시행착오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 확률적으로 이게 에이전트가 원하는 액션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액션을 현재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 액션을 택하는 걸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실제로 인제 실시간 적용할 때 인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인제 좀 수습하기가 좀 많이 어렵겠죠. 예를 들어 뭐 주식 매매를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해야 되는데 뭐 안 된다든가 아니면 더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 로직을 인제 강화학습으로 짰는데 이게 상황에 막 사람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다든가 이럴 때는 사실 인제 실제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논문의 인제 저자들은 그러면 인제 여기서 인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그러면은 실시간 운영 체계의 강화학습을 적용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제 저자들이 인제 제시하는 게 이른바 이 자전거 보조 바퀴 인제 가설에 인제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자전거 이제 보조 바퀴 가설을 인제 조금 더 인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심층 강화학습 모델에서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저자들이 주장하는 이제 자전거 보조 바퀴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이제 자전거가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조 바퀴가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이제 fallback policy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fallback policy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보조 바퀴를 쓰게 되면 자전거가 인제 이걸 달고 있으면 이제 제 속도를 낼 수는 없는데 대신에 넘어지질 않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인제 자연스럽게 인제 자전거를 타는데 익숙해지면 이제 보조바퀴에 이제 의존을 하지 않고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 인제 다시 얘기하면 강화학습 모델이 인제 fallback policy 미만으로 인제 떨어 언더퍼폼하지 않고도 인제 장기적으로 계속 인제 안정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제 전체적인 성능 향상을 이제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이제 뭐 보조 바퀴를 쓰면은 인제 넘어지진 않겠지만 인제 좀 속도가 많이 늘어질 텐데요.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인제 학습 과정의 다양성, 디버시티가 인제 많이 뭐 희생되는 건 이제 불가피할 텐데 이 나중에는 인제 어떻게 이런 그 학습 과정에서 이 다양성을 그 희생하는 거를 이제 절충을 할 건지는 이제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인제 본 발표에서는 시간상 해당 내용은 이제 제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럼 자전거 보조 바퀴가 어떻게 인제 적용이 되었는지 인제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제 강화학습을 이제 적용한 사례로 인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로드 밸런서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로드 밸런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면은 먼저 이렇게 서버에 가해지는 인제 여러 이제 부하 인제 로드겠죠. 워크로드를 인제 분산해 주는 인제 장치 또는 기술을 인제 의미를 합니다. 뭐 좀 더 자세히 인제 기술적으로 보면 인제 클라이언트와 인제 서버 풀 인제 사이에서 인제 위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사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서버가 여러 대가 있으면은 인제 한 대의 서버로 부하가 이제 집중적으로 인제 들어가지 않도록 이제 트래픽 관리를 함으로써 인제 각 서버가 인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인제 도와주는 인제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전에 인제 서버마다 설정된 인제 여기 논문에서는 서비스 레벨 오브젝티브라는 인제 표현을 쓰는데 사전에 이제 서버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제 응답 대기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인제 다른 서버로 이제 다시 인제 똑같은 요청을 이제 재전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는 인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익숙한 예지만 이제 여러 인제 서버와 네트워크 서버가 포함된 네트워크에서 인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제 계속 이제 트래픽 변동이 있을 건데 마찬가지로 뭐 순간적으로 이제 부하가 인제 급변할 경우에 이제 대응이 인제 필요한 인제 마찬가지로 이제 강화학습을 적용할 수 있는 도메인 중 인제 하나로 인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방금 전에 인제 말씀드린 이제 로드 밸런서 모형을 이제 강화학습 모델로 인제 치환을 인제 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인제 강화학습 모델로 인제 치환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인제 각 서버의 현재 대기 중인 인제 요청 물량 그러니까 대기열의 인제 분량이고요. 그리고 인제 각 서버에서 인제 처리를 한 이제 요청 처리 결과 인제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액션은 인제 두 가지 한 번 액션할 때마다 인제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를 그 에이전트가 인제 액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먼저 이게 공식을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별 내용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인제 첫 번째 인제 1 에서 n까지 있는 숫자는 인제 그 네트워크에 물려 있는 전체 서버의 개수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L1, L2 그리고 LK까지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인제 각 서버의 L은 여기서 서버에 인제 물려 있는 대기열의 인제 길이 그리고 인제 뭐 1 에서 인제 K까지는 당연히 인제 그 각 서버에서 인제 선택할 수 있는 인제 타임아웃의 인제 선택인데 예를 들어 인제 10 초가 지나면은 인제 이거를 서버가 인제 더 이상 커버가 할 수 없는 걸로 인지하고 이제 다른 서버로 이제 넘기겠다. 10 초, 30 초, 50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앞에 액션 오버 J는 인제 그 서버 J로 인제 이 에이전트가 이렇게 이제 응답 요청을 이제 보내는 이제 액션을 의미를 하고요. 그 A 오버 L 같은 경우에는 인제 특정 서버 J로 응답 요청을 보냈는데 만약에 그 서버가 또 이렇게 멈췄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똑같은 인제 요청을 복사해서 인제 다른 서버 L번 서버로 인제 요청을 보내는데 약간 시차를 두고 보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인제 보상 같은 경우에는 먼저 그 I는 인제 I 번째 인제 타임 스텝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TI는 인제 해당 인제 I번 스텝을 밟았을 때의 인제 현재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I 같은 경우에는 인제 남아 있는 전체 그 서버들 다 합친 그 시스템에 남아 있는 아직 하지 못한 인제 응답 대기의 이제 분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보시면은 이게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인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제 페널티 같은 경우에는 인제 앞에 인제 전체 그 시 각 이제 타임 스텝별로 인제 걸린 시간의 인제 차에서 인제 아직 전체 서버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인제 응답 대기를 인제 곱한 거에 인제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인제 가만히 놔두면은 인제 페널티 인제 값은 이제 점점 늘어날 건데 여기에 인제 에이전트가 인제 액션을 인제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인제 즉 그 전체 페널티 값이 점점 좀 줄어들 수가 있겠 줄어드는 것을 인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인제 폴리시를 인제 정리를 하면은 이 페널티를 인제 어떻게 하면 인제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제 결국은
액션을 이제 취하도록 하자가 이제 이 강화학습 모델의 간단한 이제 그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인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 인제 트레이닝 이제 자전거 보조 바퀴가 어떻게 이제 여기 저자들이 설계를 했는지 한번 좀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붉은색이 인제 일반적인 이제 강화학습 모델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먼저 그 세이프 컨디션을 이제 보시면은 이건 그냥 단지 현재 시스템이 인제 안전한 상태인지 아닌지 인제 나타내는 이제 함수가 될 거고요. 먼저 아까 앞에서 인제 설명한 인제 스테이트 값이 인제 응답 요청률이 될 건데 이게 미리 인제 설정해 둔 이제 각 인제 서버 백엔드에서 서버 그 각 서버가 인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제 제공률을 넘어가지 않으면 인제 사실은 발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인제 세이프 컨디션이 충족되느냐가 인제 예, 아니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 논문에서는 인제 이 설정을 이제 서버별로 미리 인제 가장 설정해 둔 가장 이제 긴 대기열 값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로 인제 결정을 인제 하고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인제 이 값이 인제 100 미만이라고 인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값이 100 미만이면 인제 세이프티 컨디션이 충족된 상태니까 예스로 가서 인제 계속 다시 원래대로 학습을 인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세이프티 컨디션이 만약에 노가 되면은 그다음부터 인제 fallback policy로 인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안전 세이프티 컨디션 안전 조건이 위반이 될 경우에 인제 이 fallback policy 자전거 보조 바퀴가 인제 발동이 되어서 인제 그다음부터는 액션하고 인제 리워드 값에 인제 계속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fallback policy가 인제 발동이 되는 순간부터는 인제부터 요청을 인제 아까는 인제 그 액션이 두 가지로 돼 있었다고 했었는데 인제 이 시점부터는 액션이 이제 다른 특정 서버에 인제 대기 요청 보내고 또 다른 똑같은 요청을 복사해서 다른 서버에 인제 보낸다고 했는데 그 두 번째 액션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인제 큐가 인제 가장 짧은 서버로만 응답 대기 요청을 인제 에이전트가 응답 대기 요청을 이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어차피 폴백 폴리시가 인제 발동하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로드 밸런스가 사실은 그때그때 인제 가장 인제 이제 시점의 부하를 고려해 가장 이제 대기열이 인제 짧은 서버로 요청 응답을 이미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냐면은 인제 fallback 인제 policy가 인제 발동된 시점부터는 사실 인제 무조건 인제 대기열 인제 적체를 인제 해소하는 게 목적이 인제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보시면은 여기 그림에 인제 엑스트라 페널티 인제 추가 페널티 부분이 있는데 인제 이를 다시 한번 수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목적 함수를 인제 보시면은 인제 앞에서 인제 페널티 확인했던 인제 그 폴리시에 추가로 인제 텀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인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인제 만약에 인제 fallback policy가 발동되었을 때만 인제 함이 이 텀이 인제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붉은색으로 된 부분 중에 이제 베타는 이제 추가 인제 페널티 팩터에 해당이 되는데 이 값이 인제 상당히 클 경우에는 인제 막 액션을 해도 사실은 인제 폴리시 값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 전체 그 페널티 값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사실 이렇게 속도가 느리겠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인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학습하던 것보다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인제 이렇게 학습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인제 좀 더 빨리 이제 안전 조건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인제 그 학습을 이제 진행하는 이제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두 번째 텀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인제 이미 사실 서버마다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아까 설정을 해 놨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인제 다 미리 이렇게 설정된 안전 조건을 다 무시하고 인제 임의로 인제 보상이 인제 극대화되는 쪽으로 인제 학습을 인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제 사실은 이렇게 물리적인 이런 한계를 인제 무시하고 계속 인제 학습을 인제 가는 경우가 되니까 뭐 이런 뭐 굳이 뭐 신경망이랑 비교를 하자면은 인제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경우와 인제 같다고 인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폴백 폴리시를 적용해서 이제 전체 페널티 값이
사전에 이제 설정된 이제 안전 조건 미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인제 시스템이 인제 정상화된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텀을 인제 폴리시에서 이제 삭제를 인제 하게 됩니다. 근데 논문에 표시된 이제 수식을 따르자면은 인제 붉은색으로 이제 폴리시가 이제 발동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제 엑스트라 페널티 텀의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1을 곱한 상태고요. 인제 해제가 될 경우에는 1 대신에 0을 곱해서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텀을 이게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아까 잠깐 이렇게 액션이 두 가지 중에 인제 폴백 폴리시에 발동된 상태부터 한 가지만 액션을 취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인제 모든 서버에 인제 적체되어 있는 대기열이 전부 다 인제 100 미만으로 다 인제 빠질 때까지는 에이전트가 무조건 인제 그 대기열 적체를 다 전체 없앨 때까지 계속 그 액션만 취하도록 이제 오버라이드를 인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참고로 인제 폴리시 그라디언트 메소드에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인제 원래대로 하면 인제 폴백 폴리시가 인제 발동이 되고 그 인제 큰 이제 베타 값이 인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지간한 액션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 인제 그 페널티 값이 빨리빨리 줄어들지가 않을 텐데 그러면 인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폴백 폴리시를 인제 발동을 시키면 어쨌거나 액션을 지금보다 지금 좀 더 그 정상 상태에서 하던 것보다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에이전트가 액션을 이제 취해야 이제 더 이렇게 더 이제 그 전체 인제 적체된 인제 대기열 값을 빨리 줄일 수 있는 액션을 찾아야 인제 이 상태가 이제 해소가 될 건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인제 엔트로피 팩터를 인제 증가를 시킨다고 인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 팩터가 뭐냐면 인제 확률적으로 인제 더 이제 다양한 값을 찾아가는 그 취하도록 그 인제 가이드 인제 한다고 인제 설명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엔트로피 팩터가 인제 늘어날수록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을 꼬였는데요. 그 왜 엔트로피 팩터를 써야 되는지 인제 잠깐 먼저 다시 설명드리면은 아까 그 뭐 액션이 사실은 굉장히 간단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고 이렇게 리워드도 사실은 한 가지로만 되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이것보다 만약에 더 복잡한 인제 액션하고 리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인제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개별 값들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제 폴리시 인제 공식 전체를 아예 그냥 인제 매개 변수화로 해서 이 폴리시 자체를 이렇게 조절해서 인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에이전트가 인제 학습을 하도록 인제 그 가이드를 합니다. 이게 이 큰 가장 이제 이 이렇게 높은 가장 인제 그냥 한마디로 폴리시 그라디언트를 인제 정의를 인제 한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일이 그냥 개별 액션이나 스테이트나 리워드 값을 이렇게 일일이 조절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더 인제 원하는 학습 결과를 더 빨리 이제 도출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제 그라디언트의 기울기를 인제 딥러닝에 아마 인제 비슷한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와 거의 동일한 원리로 인제 작동을 할 것 같은데 인제 이 기울기를 이제 조절을 함으로써 인제 에이전트가 인제 더 이렇게 다양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의 인제 기울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인제 엔트로피 팩터라는 것을 인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폴리시 그라디언트 메소드만 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논문이 인제 워낙 너무 범위가 광범위해져서 여기서 인제 좀 더 이상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 폴리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이제 엔트로피 팩터를 가지고 인제 그 어떻게 액션을 어떻게 더 그게 더 적극적으로 취할 거냐 아니면 더 이제 덜 적극적으로 취할 거냐 이거를 인제 조절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인제 액션을 인제 50,000번 동안 에이전트가 취하는 동안에 이제 안전 조건 발동이 되지 않으면은 요 그 엔트로피 팩터를 인제 값을 1 에서부터 이제 최대 10 까지 인제 차례차례 인제 하나씩 인제 올렸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강화학습 특정한 인제 그 폴리시에 인제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으로 한 번 인제 액션을 할 때마다 인제 엔트로피 값을 10,000분의 1 만큼 인제 감소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논문에서는 이런 사실 제가 방금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설명한 내용 외에는 더 이렇게 자세한 방법까지는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험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실험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서버가 이제 여러 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각각 다른 이제 서버 이제 10 가지를 이제 구성을 해 놨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실험 과정에서 총 3 번에 걸쳐서 이제 부하를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프에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중간에 그 가로축 같은 경우는 인제 맨 처음에 이렇게 실험을 시작한 시점부터 인제 실험이 끝날 때까지 인제 그 에이전트가 액션을 인제 취한 그 인제 총 이제 그 횟수를 이제 나타나고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인제 시간이 점점점 이렇게 경과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세로축에서는 밑에서부터 인제 각 그 서버별 인제 그 응답 대기 시간, 그다음에 각 적재되어 있는 인제 대기열의 수, 그리고 인제 아까 1 에서 10 까지 인제 10 배의 차이가 나게 이제 엔트로피 팩터를 인제 변경시킨다고 했었는데 인제 요거를 이제 0 에서 1 까지 노멀라이즈 정규화해서 이제 그 표현한 엔트로피 팩터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최초에 이제 그 서버 인제 로드 밸런서가 작동을 하고 있다가 인제 대략 가로축에 이제 0.6 정도에 이제 해당하는 시점에서 한번 임의로 그 부하를 인제 변경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인제 그 파레토 쉐이프를 이제 1.4 에서 1.5로 이제 변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 파레토 쉐입이 인제 뭐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인제 한쪽으로 이제 친겨 그 정기 분포 그래프가 한쪽으로 인제 이렇게 약간 치우친 그래프를 인제 파레토 형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쉐이프의 이제 개수를 이제 변경을 함으로써 이렇게 치우친 그래프가 얼마나 더 빨리 이렇게 뭐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그게 변경을 가하면은 인제 시스템의 인제 안전 조건이 인제 q 사이즈가 아까 최대결 사이즈가 이제 100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값에 해당하는 인제 가로축에 인제 쭉 방향으로 이렇게 점선이 있죠. 인제 이 값을 인제 벗어나도록 임의로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폴백 바리시가 발동을 하면서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갑자기 인제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다 인제 시간이 인제 점점점 지나면서 이제 회복이 되면은 다시 인제 안전 조건 미만으로 인제 요 대결 빨간색으로 표기된 이제 최대 그 허용 가능한 그 100 이상의 인제 대결 적재의 숫자가 이제 빨간색이 인제 점점 다시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가로축에 인제 액션이 인제 1.2를 다시 지난 시점에서 이번에는 인제 응답 대기 시간을 인제 반으로 인제 줄였네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인제 부하가 인제 급변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인제 이 로드 밸런서의 작동이 정상화되는 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그 마지막으로 1.8에서 가로축에 1.8에서 2.0 사이에선 또 한번 급변을 시켰는데 여기서는 인제 서버별로 인제 응답 대기 시간을 인제 섞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제 부하가 인제 약간 출렁하지만은 다시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것을 인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이 그래프만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당연해 보여서 그럼 뭐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인제 오프라인으로만 학습을 한 강화학습 모델을 여기에 인제 로드 밸런스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인제 어떤 식의 돌발 상황이 나올 수가 이렇게 나올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인제 이 다른 모델을 넣으면은 인제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을 건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인제 그래프를 보시면 인제 여기서는 인제 아까 좀 전에 그래프에 인제 최초 1%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온 이제 마이크로 벤치마크 이제 테스트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아까 인제 학습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프라인 모델로 오프 폴리시 모델로 인제 학습을 한 그 강화 학습은 인제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인제 그 보조 바퀴가 포함돼서 학습을 한 강화 학습 모델은 이게 푸른색 왼쪽 그래프에 그리고 오른쪽이 붉은색 그래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앞선 실험에 인제 최초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세로축은 왼쪽은 이제 각 서버의 요청 응답 시간, 이제 오른쪽은 인제 각 적체되어 있는 대기열의 크기고요. 두 개 다 인제 로그 스케일로 인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그래프에서 안전 조건인 대기열값 이제 100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뭐, 결론적으로 이제 적절한 안전 장치를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으면은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우려와 반대로 실시간으로 사실은 강화학습을 사용하는 게 이제 훨씬 이제 유리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인제 뭐 반대로 이제 이미 고정되어 있는 이제 정책만 일관적으로 인제 추종하는 강화학습 모델로는 이렇게 이제 급변하는 동적 시스템에는 사실은 도저히 이건 적용이 어려운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제 디스커션 부분 보고 인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다고 해서 인제 이 강화학습 모델이 다 아직 100% 완벽한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자들이 인제 크게 언급하고 있는 이제 세 가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인제 발표에서 인제 소개를 한 것처럼 이제 로드 밸런스 사례처럼 명확한 안전 조건 등이 사실은 이미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는 인제 강화학습용으로 이렇게 보조바퀴를 설계하는 게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요. 근데 아까 잠깐 예시를 든 것처럼 막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안전 조건이 뭐다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하기가 어려운 이제 도메인에서 과연 그런 보조바퀴를 인제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인제 향후에 이런 인제 강화학습 응용을 이제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먼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시스템의 안전 조건하고 이제 펄백 폴리시를 인제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 인제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가 좀 더 다양한 공간을 이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강제로 이제 엔트로피 팩터를 이제 1 에서 10 까지 인제 변경해 가면서 사실 인제 학습을 이제 유도를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임의로 조절할 수가 하는 게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파라미터를 엔트로피 팩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자동적으로 더 이렇게 엔트로피 팩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더 다양한 이제 공간을 에이전트가 탐색할 수 있게 자동으로 탐색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강화학습 모델은 인제 이렇게 미리 설정해 둔 요 정책을 추종하는 온 폴리시 모델인데 이제 본 논문 사례의 경우는 인제 그 자전거 보조 바퀴를 투입했을 때는 사실은 온 폴리시가 아니고 약간 벗어난 인제 오프 폴리시에 인제 해당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오프 폴리시에서도 정상화를 정상 모델을 이제 정상 상태로 이제 되돌리는 걸 보면은 여기서도 인제 뭔가를 이렇게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학습을 한 내용을 온 폴리시에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는 그 저자들은 추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인제 여기서는 논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인제 향후에는 이런 온 폴리시뿐만이 아니고 이제 오프 폴리시를 통해서 학습한 내용 자체도 이렇게 모델의 인제 성능 향상에 이제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또 받겠습니다. 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말씀하세요. 그, 이게 실험이 예시를 로드 밸런서로 실험을 한 것 같은데, 그, 보통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작업 수가 많은 쪽에는 작업을 분배하지 않고 작업이 적은 쪽으로 그냥 간단한 휴리스틱으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인공지능 모델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음 일단은 뭐 논문상에는 사실 왜 로드 밸런서를 골랐다라고 인제 뭐 명시를 하지 않는데 일단은 이게 저자들이 내용한 이제 방안을 추측한데 일단 휴리스틱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로드 밸런스가 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미 가이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인제 강화학습 인제 폴리시를 구성하는 게 손쉽지 않았나라고 저는 인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논문을 보면은 이 로드 밸런서 사례를 말고 다른
이제 사례에도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은 일절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제일 이렇게 좋은 예시였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방화학습을 잘 모르는데 이게 방화학습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그 자율주행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계점이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번외로 하듯이 다른 분야에 활용 가능한 분야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소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강화학습을 실제로 인제 여러 이제 도메인에서 적용한 사례 논문을 찾아봐도 아무리 좋게 잡아도 인제 2014년, 15년 이전에는 사실 많지가 않고요. 가장 이제 최근 한 보시면은 소개는 이제 뭐 2017년부터 19년 정도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게 여러 도메인에 걸쳐서 사용되었다는 그런 논문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직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강화학습의 설계를 잘하면 이게 금방 대응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서 인제 한 가지 예시를 로드 밸런스로 예시를 한 거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도메인에 대해서는 이런 연구를 아직까지는 안 했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화학습 모델은 돌발 상황에 대해 발생하면은 인제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선을 이게 그냥 이게 작동을 이게 학습을 인제 손을 놔 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강화학습을 여러 분야에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향후에 좀 더 이렇게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실험 결과 표를 보니까 이제 우측 이제 X축은 시간대고 이제 Y축이 이제 그 이제 페널티죠. 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Y축이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걸 텐데 어, 그 이게 지금 얘가 에이전트가 학습하고자 하는 게 어느 시간대에 트래픽이 많이 올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게 아니고 트래픽이 갑자기 들어오면 요걸 어떤 서버로 분산해 줄 거냐라는 걸 학습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자체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 말고 이렇게 급변했을 때에는 무조건 부하를 전체 시스템에 걸린 서버에 걸린 부하를 빨리 빼자가 인제 주 목적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본 논문의 한정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 논문 저자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사실 로드 밸런서를 통한 실험 내용보다는 그 보조바퀴 이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하셨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논문의 인제 약점이자 장점인데 이제 로드 밸런서 사례에는 이제 보조바퀴 이론이 잘 통하는 걸 일단 증명을 했는데 그럼 다른 사례에도 과연 이게 통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일제히 언급이 없거든요. 사실 현재 제시된 요 수식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제 향후 이제 비슷한 연구가 나와야 이게 과연 정말 보조바퀴 이론이 다른 도메인에서도 유효하다. 그런 거를 반증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발표는 그럼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